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일 오후 5시입니다. 작년 여름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저는 조국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칭 진보 세력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국을 세워가지고 그 본질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분석한 평론가의 평입니다만은,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10월 3일 사상 최대 규모의 광화문 시위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39%까지 떨어지니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법무장관에서. 그 뒤부터 다시 국민들이 원위치 하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조국이란 이미지는 위선 조국, 위선이란 말로 표현될 것입니다. 동시에 자칭 사회주의 혁명가로서의 위험성, 위선과 위험이 조국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집권 세력, 수구 반동 세력으로서의 좌익의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금의 여론조사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잊어버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문재인 정권이 잘 통제하고 있다, 여기에 넘어가서 지금 문재인 국정평가는 39%에서 55%로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매우 높고, 각종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지금 여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제1당을 예상하는 것은 호언장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차라리 황교안, 김종인 씨가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개헌 저지선도 확보할지 모른다 라고 고백을 하고 국민들의 각성 내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2004년 노무현 탄핵 사태 와중에서 있었던 총선 때 바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했던 전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서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 선거의 핵심은 조국 지키기 세력과 윤석열 지키기 세력의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조국이 선거판의 쟁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허민 기자의 칼럼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박형준 씨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이번 선거판이 돌아가는 게 조국 대 반조국, 조국 대 반조국의 대결 구도로 간다. 근데 이분이 쓴 칼럼, 문화일보의 명칼럼 중에 하나죠. 뉴스와 시각, 이러다 조국 대통령 되겠답니다. 이러다 조국 대통령 되겠다. 제가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데, 이거 읽고 있으면 웃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정말 조국이 대통령 되겠다. 조국, 위선자,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위조 서류 공장을 집안에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에서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대로 주인을 맞는, 제대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희한한 꼴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조국 대통령 되겠다. 이걸 읽어보니까 이러다 조국 대통령 되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안철수시군요. 이분의 글은 읽으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에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서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민 전임 기자가 쓴 것. 모든 일에는 때의 징조가 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이 맑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그날은 굳다. 조국 살리기를 예고하는 때의 징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토로하면서 예견되었다. 그 뒤로 조국 살리기가 르네상스처럼 일어났다. 조국 비리 의혹을 비판했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경선 탈락, 일단 친문 비례정당의 출현, 친조국 성향 인사들의 공천, 이런 상황이 쌓이면 찰나의 생각은 짙은 의혹으로 바뀐다. 임기 4년차에 접어든 패권주의에 젖은 친문 권력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독한 회의가 생긴다. 금태섭 의원이 친문의 공격에 시달릴 때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이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 입장에서 금태섭의 죄는 건드려서는 안 될 절대 존엄을 거부한 것이었고 그 벌은 파문이었다. 누군가 좌표를 찍었고 친조국의 기치를 든 인사가 3명이나 연속 도발하여 결국 찍어내기를 해냈다. 권력을 세울 수도 주저앉힐 수도 있는 친문의 힘이다. 총선이 다가오자 이들의 정치 개입은 노골화했다. 청와대 선거 공작 의혹 관련 인물 등이 여당 경선을 통과했다. 대검 청사 앞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이름이 고약합니다. 중심으로 한 제1친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정봉주, 손혜원과 문 대통령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주도한 제2친문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 열린민주당을 뜻합니다. 조국 살리기의 짝은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다. 여권이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건 우연이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되어 친문 인사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방송 보도가 나오자 검찰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거론했다. 제2친문 정당에서 비례 2번을 거머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큰소리쳤고, 비례 8번을 꿰찬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을 조선조의 간신에 비유했다. 이 모든 게 친조국 인사들이 일사불란한 대오를 만들어 총선 이후 예상되는 정권 수사를 견제하는 한편 윤석열 제거를 획책하는 사인으로 해석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집권 세력 내에서 드러내는 때의 징조는 일제히 조국 무죄를 가리키고 조국 부활을 암시하고 조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볼세비즘에 젖은 이들의 머릿속에는 친문 순혈 아닌 비문 잡종, 그 누구도 권력의 후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즉 친문 정당들이 총선 이후 합쳐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는 전쟁도 스포츠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 박성민 정치평론가. 스포츠에서 상대는 선의의 경쟁 대상이지만 전쟁에서의 상대는 죽여야 할 적이다. 유독 친문 패권주의자들은 정치를 전쟁처럼 여긴다. 국민이 때의 징조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총선 이후 진짜로 조국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지 모른다. 여기 정치와 전쟁을 재밌게 비유를 했는데 모택동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결국 전쟁과 정치의 본질이 같다는 거죠.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 사람 조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조국과 조국,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람은 조국의 법률적 이익을 지켰다는 사람은 윤석열, 그리고 조국, 옛날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런 말이 또 유행하면은 글쎄요. 이런 선거 프레임을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조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선거판을 한번 크게 흔들 만한 미래통합당의 지도력이 있느냐 선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러다 조국 대통령 되겠다. 감사합니다.